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그렇듯 차갑고 매몰찼다. 칼바람이 빌딩 숲을 휘감으며 도시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오후 한성그룹의 최신식 오피스. 빌딩 3층 마케팅팀 사무실은 그나마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김민지 마케팅팀 팀장으로서 프로젝트 마무리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키보드 위를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눈은 화면 속 숫자를 예리하게 쫓고 있었다. 30살, 아직 미혼이라는 꼬리표가 사회적 성공의 걸림돌이 될 리 없다는 듯 그녀의 존재감은 확고했다. 팀원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상사들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세상은 오피스 빌딩의 유리벽을 넘어서는 순간 전혀 다른 현실과 마주했다. 휴대전화의 진동이 책상 위 서류 더미를 흔들었다. 발신자는 어머니였다. 민지는 한숨을 내쉬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차가운 현실이었다. 민지야, 설 연휴에 내려와야지. 이모님이 그러시는데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킨다고. 30 넘어서 남자친구도 하나 없이 뭐 하는 거냐고 하시잖아. 민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모 박혜숙 혜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여자가 아무리 잘나봤자 시집 못 가면 소용없다는 말은 그녀의 유년 시절을 따라다닌 그림자였다. 박혜숙의 아들 민지의 사촌 박지훈 박지훈은 늘 민지를 질투했다. 민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빠르게 승진할 때마다 지훈은 늘 운이 좋았다거나 백을 썼을 것이라며 깎아내리기 바빴다. 그들의 비아냥거림은 매년 명절마다 민지를 옥죄는 족쇄가 되었다. 엄마 바빠서 못 가. 이번 프로젝트가 너무 중요해서. 민지는 뻔한 변명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다음 말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렸다. 소개팅 잡아놨어. 상대방 집안도 좋고 인물도 괜찮대. 이번에는 꼭 가봐야 해. 내 이모님이 또 뭐라고 하실지 무섭다. 민지는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 매년 반복되는 악몽을 끝내야만 했다. 그녀의 자존심은 더 이상 가족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지는 결심했다. 이모와 사촌의 입을 다물게 할 방법. 바로 가짜 남자친구를 구하는 것이었다. 퇴근 후 그녀는 강남의 한적한 골목길로 차를 몰았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만 떠돌던 비밀스러운 정보, 남자친구 대여 서비스에 대한 소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침내 그녀는 한 오래된 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건물 안은 밖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은은한 조명과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이국적인 바 고요의 숲. 그녀는 바텐더에게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혹시 그런 서비스도 하시나요? 바텐더는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한 남자를 가리켰다. 그 남자는 바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다. 짙은 남색 코트와 검은색 터틀넥을 입은 그는 평범한 듯했지만 그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아우라는 평범함을 거부했다. 날카로운 콧날 깊은 눈빛,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인물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저기,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남자는 고개를 들었고 민지는 그의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다. 마치 그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 무슨 일입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중후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제가 남자친구가 필요한데 잠깐만 제 남자친구 역할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설 연휴 동안요. 저희 집에 내려가서. 남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민지는 혹시라도 그가 불쾌해할까봐
서둘러 덧붙였다. 물론 그냥 역할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런 신체적인 접촉도 없을 거고요. 보수는 넉넉하게 드릴게요. 제발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녀의 절박함이 남자의 차가운 표정을 조금씩 녹이는 듯 했다. 남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민지에게는 영혼처럼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민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남자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조건은 민지는 준비해온 대로 말했다. 설 연휴 동안 제 남자친구 역할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부모님과 친척들 앞에서요. 보수는 하루에 50만 원씩, 아니 넉넉하게 80만 원 드릴게요. 그리고 차비 숙식비 모두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민지의 제안을 들은 남자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라기보다는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에 가까웠다. 80만 원 충분하군요.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민지에게 내밀었다. 일반적인 계약서 양식입니다. 이름, 연락처, 그리고 계약 기간을 적으세요. 저는 이지한, 리지한이라고 합니다. 민지는 깜짝 놀랐다. 이렇게 간단하게 거래가 성사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과 정보를 꼼꼼히 적었다. 서명까지 마치자 지한은 계약서 한 부를 찢어 민지에게 건넸다. 내일부터 시작하죠. 내일 아침 9시 저희 회사 앞으로 오세요. 민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회사요. 지한은 민지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늦으면 계약은 파기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그렇게 민지와 지한의 운명적인 만남은 시작되었다. 민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계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이모와 사촌의 비아냥거림을 잠재우고 평화로운 명절을 보내는 것. 하지만 그녀의 앞날에는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는 이지한이라는 남자가 일하는 회사를 찾아가면서도 내내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고요의 숲이 일하는 바에서 만난 남자 이지한. 그의 계약서에는 어떤 회사명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저 내일 아침 9시 저희 회사 앞으로 오세요라는 말만 남겼을 뿐이었다. 그녀는 혹시라도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가족들의 비아냥거림을 막아낼 유일한 방법은 그와의 계약을 이행하는 것뿐이었다. 민지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불안함을 순식간에 날려버렸다. 그녀가 내비게이션에 입력한 주소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거대 그룹 한성그룹의 본사 건물이었다. 우뚝 솟은 유리 외벽과 웅장한 로비는 그야말로 권위와 부의 상징이었다. 민지는 자신이 속한 팀이 이 거대한 건물 안에서 한 조각의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혹시라도 자신을 발견할까봐 조심스럽게 로비 구석에 몸을 숨겼다. 그때 짓궂은 장난처럼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늦을 뻔했네요. 8시 55분, 딱 5분 남았습니다. 돌아보니 이지한이었다. 그는 어제와 달리 날렵한 검은색 수트 차림이었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실루엣과 여전히 차가운 눈빛은 그를 더욱 압도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지한 씨. 아니, 이지한 씨.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민지의 말에 지한은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갑기보다는 부드러운 빛을 띠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민지 씨도 이 건물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마케팅팀 팀장이라고 하셨죠? 민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지아는 그녀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의문을 담고 그를 바라보았다. 지아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다. 계약서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거든요. 민지 씨가 저를 고용했듯이 저는 민지 씨에 대해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의 말에 민지는 순간 섬뜩함을 느꼈다. 그와 그녀의 관계가 단순히 고용인과 피고용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지아는 민지에게 두꺼운 쇼핑백 몇 개를 건넸다. 이건 민지 씨 부모님과 친척분들께 드릴 선물입니다. 직접 가서 고르려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민지는 쇼핑백 안을 들여다보고 또 한 번 놀랐다. 쇼핑백 안에는 최고급 한우 명품 브랜드의 스카프 그리고 고가의 영양제 세트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의 세심함에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느꼈다. 이 모든 선물이 그저 계약에 포함된 역할을 위한 소품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탄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상도 시골 마을로 향했다. 눈 내리는 겨울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시골길로 접어들자 지아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잠시 긴장하는 듯 했다. 민지는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지한 씨는 시골이 처음이신가 봐요. 지아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시에서만 살아서 이런 풍경은 처음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깊었다. 민지는 그에게서 왠지 모를 외로움을 느꼈다. 어쩌면 그도 그녀처럼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왔던 것은 아닐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동질감을 느꼈다. 민지의 집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모두 마당으로 마중 나왔다. 어머니는 따뜻하게 그녀를 맞이했고 아버지는 묵묵히 그녀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민지 뒤에 서 있는 지안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리고 이모 박혜숙과 사촌 박지훈의 시선은 날카롭게 그를 훑었다. 혜숙은 지안의 외모와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비아냥거리는 웃음을 지었다. 이게 누군가? 우리 민지 남자친구라고 연예인처럼 잘생겼네. 요즘은 별별 서비스가 다 있더니 우리 민지 시집가기 싫다고 남자까지 빌려왔나 보네. 하하하. 혜숙의 말에 민지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지아는 혜숙의 비아냥거림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지한이라고 합니다. 민지 씨 남자친구입니다. 지한의 단호한 말에 혜숙의 웃음이 멈췄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그의 태도에 당황했다. 지훈은 민지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야, 김민지. 너 정말 이 사람하고 사귀는 거 맞아? 아까 보니까 차에서 내릴 때도 완전 어색하던데. 너 이러다가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킨다. 지훈의 비난에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지한이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그는 민지의 손을 꽉 쥐며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사귄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은 좀 어색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이고 민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한의 말에 민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지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손을 꽉 쥐고 있었다. 그것은 그저 역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민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그저 연기라는 사실을 잊고 그가 진심으로 그녀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민지는 이모와 사촌의 끊임없는 의심과 비아냥거림에 시달렸다. 그들은 지한의 직업 가족 배경, 그리고 그들의 연애 스토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민지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지한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만들어야 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현실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하나의 연극에 불과하다는 것을.
설 연휴 첫날 저녁 민진의 집마당에는 커다란 상이 차려졌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덕담을 나누는 자리였다. 민지의 어머니는 이지한을 위해 특별히 갈비찜과 잡채를 한가득 담아주셨다. 지한은 능숙하게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먹었다. 그의 우아한 몸짓은 시골 밥상과 어울리지 않는 듯 보였지만 오히려 그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켰다. 박혜숙 이모는 그런 지한의 모습을 매서운 눈으로 훑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와 같았다. 이지한 군은 직업이 뭔가 우리 지훈이는 엘리린 그룹에서 팀장으로 일하는데 연봉도 아주 짭짤해. 서울의 아파트도 곧 장만할 거고. 혜숙 이모는 아들 지훈의 자랑을 늘어놓으며 지한을 압박했다. 지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으스댔다. 지한은 그런 그들을 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저는 자영업을 합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한의 모호한 대답에 혜숙 이모는 코웃음을 쳤다. 자영업 요즘 같은 세상에 자영업이라니. 불안정해서 어쩌나. 우리 민지 같은 애가 널 만나서 고생할까봐 걱정이다. 내 조카라서 하는 말인데 우리 민지 인물이랑 능력이 아까워서 그래. 민지는 혜숙 이모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모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지한을 깎아내리고 민지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지한은 민지의 손을 살짝 잡아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저도 민지 씨처럼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을 만난 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니까요. 지한의 진심 어린 말에 민지는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이 모든 것이 연기라는 사실을 그녀는 잊을 수가 없었다. 혜숙 이모는 지한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숟가락으로 밥만 떠먹었다. 하지만 혜숙 이모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식사 후 지훈은 지한에게 다가가 얄밉게 말했다. 형 서울에서만 살아서 이런 거 못 해봤죠. 우리 집안 남자들은 다 하는 건데. 장작 좀 패야 하는데. 힘 좀 쓸 줄 아는 사람 있으면 좋겠는데. 지훈은 지한이 힘든 일을 피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지한의 몸을 훑어보았다. 날씬한 체구는 힘쓰는 일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아, 저도 어릴 때 아버지를 도와 장작을 팬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죠. 지한의 의외의 대답에 지훈은 당황했다. 아이, 됐어요. 그냥 제가 할게요. 아닙니다. 민지 씨 집안일인데 제가 해야죠. 지한은 지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도끼를 집어들었다. 그는 도끼를 휘두르기 전에 조심스럽게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 씨, 어릴 때 아버지가 장작 패는 거 본 적 있죠? 제가 하는 방법이 맞을까요? 민지는 그의 세심한 배려에 뭉클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릴 적 아버지가 하던 방식을 설명해 주었다. 지한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거대한 참나무 통나무를 단 한 번의 도끼질로 완벽하게 쪼갰다. 그의 힘과 정확함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장작을 패는 그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지훈은 입을 쩍 벌리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한의 완벽한 모습에 질투심이 폭발할 것 같았다. 그날 밤 지한은 민지의 가족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다. 그는 예의 바르고 똑똑하며 힘까지 센 완벽한 남자였다. 혜숙 이모와 지훈은 더 이상 그를 깎아내릴 수 없었다. 그들의 계획은 첫 단계부터 완전히 실패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시간, 민지와 지한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민지는 지한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고마워요, 지한 씨. 오늘 정말 잘해주셔서. 지한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낮에는 보지 못했던 깊고 어두운 감정을 담고 있었다. 제가 할 일인데요. 계약에 명시된 내용이니까요. 그의 차가운 말에 민지는 순간 서운함을 느꼈다. 그가 낮에 보여준 따뜻한 모습들이 모두 연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민지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저희는 계약 관계니까요. 그래도 지한 씨 덕분에 오늘 하루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모랑 지훈 오빠한테도 꿀리지 않았고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저에게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나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민지 씨가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민지는 당황했다.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지한 씨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제가 초라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를 구한 제가 한심해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부러 더 차갑게 대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지아는 민지의 솔직한 말에 가볍게 웃었다. 괜찮습니다. 민지 씨는 전혀 한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용기가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 민지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그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 지아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민지 씨, 이제부터는 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믿고 의지해 주세요. 저도 민지 씨에게 진심으로 다가갈게요.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니까요. 민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웠다. 그녀는 그와의 계약이 단순한 거래를 넘어 그녀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지안이 그녀에게 다가온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 뒤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얽힌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민지는 이지안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낮에 장작을 팰 때처럼 단단하고 밤에 차를 마실 때처럼 따뜻했다. 그녀는 그 손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어둠이 내려 앉은 거실에서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다. 민지는 자신이 서울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았는지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지아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거나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그녀에게 건네는 침묵의 공감은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다. 제가 이지한 씨에게는 고용 주겠지만 사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했고 가족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제 삶이 저를 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너무 외로웠어요. 민지의 말에 지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그는 늘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다. 한성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짐은 그의 어깨를 짓눌렀고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 민지의 외로움은 그에게 낯설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너무나 익숙한 감정이었다. 민지 씨의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늘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살았어요. 제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해야 했죠. 저도 외로웠습니다. 지안의 고백에 민지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낯선 타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는 동지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모 박혜숙과 사촌 박지훈은 다시 한번 지안을 시험하려 했다. 그들은 지안을 시장으로 데려갔다. 혜숙은 지안에게 비싼 한우와 전복을 고르라며 지갑을 열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안이 돈이 아까워서 망설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지안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그는 최고급 한우와 전복을 망설임 없이 골랐다. 그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고 그의 표정은 여유로웠다. 지우는 옆에서 지안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며 얄밉게 말했다. 형, 그렇게 돈 막 쓰면 안 돼요. 어차피 남의 돈으로 사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겠죠. 우리 민지가 모은 돈으로 사는 거니까. 지훈의 비아냥거림에 지안은 웃었다. 아닙니다. 제가 민지 씨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저희 커플 데이트 비용은 제가 다 내기로 했거든요. 지안의 말에 민지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 모든 것이 연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말에서 묘한 설렘을 느꼈다. 지안은 민지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너무 비싼가요? 괜찮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이 정도 선물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안 씨 덕분에 제가 가족들에게 체면을 세웠네요. 고마워요. 해숙과 지우는 지안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했다. 그들은 지안이 돈에 인색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오히려 돈을 물쓰듯 썼다. 그들은 지안을 깎아내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지안은 시장 상인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그는 상인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삶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듯 보였다. 그의 진솔한 태도는 시장 상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지안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저 총각은 얼굴도 잘생겼는데 마음씨도 곱네. 저런 사윗감 얻은 김민진의 집은 복 터졌구먼. 상인들의 칭찬에 해숙과 지우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들의 질투와 시기는 극에 달했다. 그들은 지안이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지안의 완벽함 뒤에 숨겨진 약점을 찾아내려 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날 밤 민지와 지안은 다시 거실에 마주 앉았다. 민지는 지안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그녀는 그에게서 더 이상 계약 관계의 차가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외로움과 슬픔을 간직한 한 명의 인간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더 다가가고 싶었다. 지한 씨, 제가 혹시라도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니겠죠? 제 가족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지안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민지를 바라보았다. 괜찮습니다. 민지 씨는 저에게 한 번도 불편함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민지 씨를 만나서 제가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민지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사랑을 느꼈다. 그것은 가짜가 아닌 진짜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가짜 연인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진짜 연인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모와 사촌의 음모가 더 깊고 잔인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진짜 관계가 그들의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민지와 지안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박혜숙 이모와 박지훈은 더욱 초조해졌다. 그들은 지안이 돈만 많은 졸부가 아니라 품격과 인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남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들의 질투와 시기는 이제 분노와 증오로 변해갔다. 그들은 지안을 깎아내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리고 혜숙 이모의 머릿속에 기발하지만 잔인한 계획 하나가 떠올랐다. 지훈아, 그 남자애가 돈을 쓰는 게 다 가짜인 것 같아. 서울 남자들이 얼마나 허영심이 센데 분명히 어디서 짝퉁이나 빌려온 물건일 거야. 혜숙 이모의 말에 지훈은 눈을 번뜩였다. 그는 혜숙 이모의 계획을 듣고 무릎을 쳤다. 좋아, 엄마.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그들은 몰래 서울로 올라가 명품 매장에서 값비싼 목걸이 하나를 구입했다. 그리고 그 목걸이와 똑같이 생긴 정교한 짝퉁을 만들어 시골로 내려왔다. 그들의 계획은 이러했다. 해숙이모는 식사 자리에서 지안에게 우리 민지한테 줄 선물은 없나? 라며 떠볼 것이고, 지안이 선물을 주면 그게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참이었다. 그리고 지우는 다른 핑계를 대고 지안을 방으로 유인해 목걸이 짝퉁과 함께 있는 사진을 찍을 속셈이었다. 그렇게 되면 지안은 민지를 속인 사기꾼이 되고 민지는 그를 믿지 못하게 될 터였다. 설 연휴 마지막 날 밤 민지네 집 마당에는 불꽃놀이 준비가 한창이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명절의 마지막 밤을 즐기고 있었다. 해숙 이모는 슬그머니 지안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이지안 군, 우리 민지한테 줄 선물은 없나? 내 조카라 그런지 아무리 남자친구가 잘해줘도 부족하게만 보이네. 해숙 이모의 말에 민지는 얼굴이 굳어졌다. 지안은 그녀의 속셈을 모르는 척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게 민지 씨에게 줄 선물을 깜빡했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곧 민지 씨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줄 겁니다. 지안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해숙 이모는 당황했다. 그녀는 지안이 돈이 없어서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당당한 태도에 의심이 들었다. 그때 지우는 지안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속삭였다. 형, 잠시 나 좀 따라와봐.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지안은 지훈의 의도를 알아차린 듯 미소를 지으며 그를 따라갔다. 그들은 아무도 없는 창고로 향했다. 지훈은 미리 준비해둔 목걸이 짝퉁을 꺼내 지안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형,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 엄마가 민지한테 주려고 산 건데 이걸로 형을 시험해 보려고 했어. 이게 가짜라고 말하면 형을 사기꾼으로 몰아붙이려고. 근데 형이 너무 잘생겨서 내가 도와주려고. 지우는 해숙 이모와 자신을 착한 사람으로 포장하며 지안을 속이려 했다. 하지만 지안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지안은 지훈의 손에 들린 목걸이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거 가짜죠? 진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안의 말에 지훈은 쏘스라치게 놀랐다. 지안은 지훈의 표정을 놓치지 않고 말했다. 당신들이 꾸민 짓 다 알고 있습니다. 민지 씨에게 가짜 선물을 주고 나를 사기꾼으로 만들려는 계획. 그리고 날 여기로 유인해 사진까지 찍을 생각이었죠. 내가 그 가짜 목걸이를 들고 있는 사진을 찍어 민지 씨에게 보낼 생각이었겠죠. 지우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은 목걸이를 쥔 채 덜덜 떨렸다. 그때 지안은 미리 준비해둔 자료를 지훈에게 건넸다. 이거 보시죠. 이 목걸이의 진품 보증서입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당신들이 이 목걸이를 만들고 계획을 짜는 모든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동영상을 재생했다. 동영상 속에는 해숙 이모와 자신이 정교한 목걸이 짝퉁을 만들며 악마처럼 웃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지훈은 충격에 휩싸여 주저앉았다. 그는 지안이 처음부터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당신은 누구야? 지훈의 절규의 지안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대여 서비스 직원 같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권력자의 것이었다. 나는 이지안입니다. 당신들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습니다. 당신들은 지금부터 저에게 가장 잔인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지안은 지훈을 창고에 남겨두고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곧장 해숙 이모에게로 향했다. 해숙 이모는 마당에서 불꽃놀이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안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지안은 해숙 이모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해숙 이모님, 제가 곧 민지 씨에게 선물을 줄 겁니다. 가장 잔인하고 값비싼 선물을요. 그리고 그 선물은 바로
이모님과 지훈 씨가 될 겁니다. 지안의 섬뜩한 말에 혜숙 이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지안이 단순한 남자친구 대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공포가 시작되고 있었다. 지안의 섬뜩한 경고에 혜숙은 공포에 질려 더듬거렸다. 무슨 소리야? 지훈이한테 뭘 했다고 너? 너 대체 누구야?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가 겪었던 모든 일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지안의 완벽함, 그의 여유, 그리고 그가 민지를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대행 서비스의 일부일 리 없었다. 혜숙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때 지안은 그녀의 휴대폰을 낚아채더니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스피커폰을 켠 채 혜숙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이한성 회장이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혜숙이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전화가 연결되었다. 이지한입니다. 회장님. 그래 지한아, 민지한테 잘 보이고 있나? 마케팅팀 팀장이 그렇게 잘난 줄 알았으면 진작에 데려올 걸 그랬어. 하하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한성 회장의 목소리는 혜숙에게는 천둥소리처럼 들렸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지한이 누구인지 깨달았다. 그는 한성그룹의 후계자 이지한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수년간 욕을 하고 깎아내렸던 민지는 한성그룹 회장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었다. 혜숙은 그동안의 오만함과 무례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지안에게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지안은 단호했다. 이모님, 이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것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당신들은 민지 씨의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지안은 전화를 끊고 혜숙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당신들이 저지른 일 이제부터 하나씩 드러날 겁니다.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 그리고 당신들이 왜 내게서 벗어날 수 없는지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지안의 말에 혜숙은 공포에 떨었다. 그녀는 그제야 지안이 민지를 찾아온 이유가 단순한 대행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바로 민지의 아버지 김동현이었다. 김동현은 과거 한성그룹의 협력업체 사장이었다. 그는 이한성 회장의 신뢰를 얻어 승승장구했지만 결국 한성그룹의 기밀을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겼다는 누명을 쓰고 몰락했다. 그 사건 이후 한성그룹은 큰 타격을 입었고 김동현은 가족들에게조차 외면당한 채 세상을 떠났다. 혜숙은 지안이 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지훈이 있는 창고로 달려갔다. 지훈은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 저 사람 대체 누구야? 우리 망한 거야. 지훈의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혜숙은 지훈의 뺨을 때렸다. 이 바보 같은 자식,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우리는 끝났어. 혜숙은 지훈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그들의 절규는 밤하늘에 메아리 쳤다. 한편 민지는 지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왜 가족들을 위협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지안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모랑 오빠한테 왜 그렇게... 무섭게 말했어요. 제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죠. 민지의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지안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민지 씨,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을 모욕하는 것을 본 순간 저는 당신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제가 존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희 아버지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지안의 말에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우리 아버지는 한성그룹의 기밀을 빼돌려서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지안 씨는 제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요? 지안은 민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와 이한성 회장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누명을 씌운 장본인은 당신의 외삼촌 박동수입니다. 지안의 충격적인 고백에 민지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아버지가 누명을 썼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배후에 자신의 외삼촌이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녀는 지안이 단순한 남자친구 대행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그녀의 인생에 깊숙이 들어온 이유가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었다. 민지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아버지가 누명을 썼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배후에 외삼촌이 있다는 것은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다. 외삼촌 박동수 늘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이던 그가 어떻게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민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지안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 씨 아버지의 사건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당신의 외삼촌은 당시 한성그룹의 협력업체 사장이었던 당신의 아버지를 시기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아버지를 모함하기 위해 한성그룹의 경쟁업체인 지오그룹과 손을 잡았고 당신의 아버지가 기밀을 빼돌렸다는 거짓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당신의 외삼촌이 직접 만들었고 그는 그 대가로 지오그룹의 임원 자리를 약속받았습니다. 지안의 설명은 한편의 스릴러 영화처럼 섬뜩했다. 민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알고 있던 외삼촌은 늘 가족을 위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민지는 자신이 속고 살았다는 사실에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그럼 지안 씨는 저를 복수하기 위해 만난 건가요? 제가 이지안 씨 아버지의 원수의 딸이니까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안이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가왔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했다. 지안은 그녀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에는 복수심 대신 연민과 슬픔이 가득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버지가 한성그룹을 배신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을 통해 아버지의 배신을 증명하고 복수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은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복수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안의 고백에 민지는 숨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동시에 그녀의 아버지가 누명을 썼다는 사실에 아팠다. 그녀는 지안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는 아버지의 사건을 외면했던 자신의 나약함을 자책했다.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지안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지안의 비서였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오그룹의 최수연 초이수연 이사가 한성그룹의 기밀 자료를 빼돌렸습니다. 그녀는 이 자료를 이용해 한성그룹을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사장님께서 찾고 계시던 10년 전 자료와 동일합니다. 지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최수연 지훈의 여자친구였던 그녀가 이 사건의 배후에 있었다니. 민지는 최수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늘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증오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이용해 지안에게 복수하려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복수의 대상은 민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최수연, 그녀는 왜? 민지의 질문에 지안은 한숨을 쉬었다. 최수연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는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성그룹의 기밀을 빼돌리려다가 실패하고 몰락했습니다. 그녀는 그 복수를 내게 하려 했던 겁니다. 그녀는 지훈을 이용해 당신을 무너뜨리고 당신을 통해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겁니다. 민지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해숙 이모와 지훈의 질투는 최수연의 계략에 이용되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최수연의 잔인한 복수극에 휘말렸던 것이었다. 민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지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안 씨, 저를 도와주세요. 아니, 제가 지안 씨를 도울게요. 우리는 함께 이 문제의 진실을 밝혀야 해요. 저는 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최수연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민지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와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지안은 민지의 손을 꽉 잡았다. 민지 씨,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싸울 겁니다. 저는 당신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당신을 지킬 겁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가짜 연인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거대한 운명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최수연의 복수심이 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잔인하고 치밀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앞날에는 더 큰 시련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민지와 지안은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최수연의 계획을 막기 위해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최수연의 행동은 단순한 기밀 유출을 넘어섰다. 그녀는 치밀하고 교활하게 한성그룹을 압박해 들어왔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주요 투자자들을 빼돌리고 심지어는 한성그룹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그녀의 목표는 한성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최수연은 단순한 복수심에 불타는 게 아니야. 그녀는 한성그룹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어. 지오그룹의 사주를 받아서. 지안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파멸시키려 할 거야. 민지는 지안의 옆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안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케팅 팀장으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최수연의 계획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수연이 퍼뜨린 가짜 뉴스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고 그 배후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쳤다. 그녀는 지안에게 말했다. 지안 씨, 최수연은 한성그룹의 이미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녀의 가짜 뉴스를 막아내고 한성그룹의 진정한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민지의 제안에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최수연의 계략에 맞설 전략을 세웠다. 지안은 한성그룹의 경영진을 소집해 최수연의 음모를 폭로하고 민지는 언론과 SNS를 통해 최수연의 가짜뉴스를 반박하는 진실을 퍼뜨렸다. 그들은 밤낮 없이 일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동반자 전후,
그리고 연인으로서 더욱 끈끈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거대한 운명에 맞섰다. 하지만 최수연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지안의 과거를 들춰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안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들을 부풀리고 그의 약점을 이용해 그를 공격했다. 그녀는 지안을 무자비한 독재자로 묘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낭비하는 무능한 경영자로 낙인 찍었다. 지안은 최수연의 공격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는 최수연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그녀의 공격은 너무나 치명적이었다. 지안 씨,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는 지안 씨의 모든 것을 알아요. 지안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민지는 지안을 위로했다. 그녀의 따뜻한 말은 지안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다. 지안은 민지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짐을 민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때 최수연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민지의 가족들을 이용해 지안을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해숙 이모와 지훈을 찾아가 달콤한 말로 그들을 꾀어냈다. 이지아는 당신들을 배신할 겁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지안을 무너뜨리면 당신들은 모든 것을 얻게 될 겁니다. 해숙 이모와 지훈은 최수연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들은 지안에 대한 복수심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최수연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최수연에게 지안과 민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넘겼다. 그들은 지안과 민지가 가짜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고 지안이 민지를 이용해 자신의 복수를 하려 했다고 거짓 증언했다. 최수연의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언론은 지안과 민지의 가짜 연애에 대해 떠들썩하게 보도했다. 한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지안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민지는 자신 때문에 지안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지안에게 말했다. 지안 씨, 제가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지안 씨가 위험에 처했어요. 제가 떠나면 최수연의 공격이 멈출지도 몰라요. 지안은 민지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아닙니다. 민지 씨는 떠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싸울 겁니다. 저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최수연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지안은 민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지 씨, 이제부터는 우리가 최후의 결전을 벌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민지는 지안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지안과 함께 최수연과의 최후의 결전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함께 지옥의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최수연의 마지막 공격은 한성그룹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온통 지안과 민지의 가짜 연애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고 한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협력업체들은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지안은 궁지에 몰렸지만 그는 민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수연과의 최후의 결전에 나섰다. 지안 씨, 제가 어떻게든 도울게요. 제가 마케팅팀 팀장으로서 쌓아온 모든 경험을 활용해서 한성그룹을 살릴 방법을 찾아볼게요. 민지는 지안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최수연의 공격이 한성그룹의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대중의 신뢰를 되찾을 방법을 모색했다. 그녀는 지안에게 한성그룹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것을 제안했다. 지안 씨는
무능한 경영자가 아니에요. 지한 씨는 한성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대중에게 보여줘야 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진실을 보여주자고요. 민지의 제안에 지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다. 기자회견은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이었다. 지한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수연의 음모를 폭로하고 한성그룹의 진실을 밝힐 계획이었다. 민지는 지한의 옆에서 그를 지켜주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지한과 함께 모든 것을 맞서기로 결심했다.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기자들이 회견장에 모여들었다. 최수연은 기자회견을 보며 비웃었다. 그녀는 지한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파멸을 자초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지한의 등장과 함께 그녀의 예상은 빗나갔다. 지한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그의 옆에는 민지가 굳건히 서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가짜 연인이 아닌 진정한 연인처럼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한성그룹 대표 이지한입니다. 지한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모든 것을 통제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수연 씨가 저지른 모든 죄를 폭로하려 합니다. 그녀는 제 아버지의 원한을 갚기 위해 저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민지 씨의 관계를 왜곡하고 한성그룹의 이미지를 훼손했습니다. 지한의 말에 기자들은 술렁였다. 최수연의 얼굴은 굳어졌다. 지한은 해숙 이모와 지훈이 최수연의 계략에 넘어가는 영상과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해숙 이모와 지훈이 최수연에게 지한에 대한 정보를 넘기고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 영상은 최수연 씨가 저와 민지 씨의 관계를 조작하고 저희 가족을 이용해 저희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저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저희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경찰에 제출될 것입니다. 지한의 말에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최수연의 잔인하고 교활한 음모에 경악했다. 최수연은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경찰이 그녀를 막아섰다. 경찰은 최수연을 체포했다. 최수연은 잡혔지만 지한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에게 한성그룹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한성그룹이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한성그룹이 돈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사람을 위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저는 한성그룹을 사람을 위한 기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에 기여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제가 사랑하는 민지 씨와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지한의 말에 기자들은 감동했다. 그들은 지한의 진심을 느꼈다. 그들은 지한의 용기와 민지에 대한 사랑에 박수를 보냈다. 지한은 민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다. 민지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되었고 우리는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지한에게 말했다. 지한 씨, 고마워요. 지한 씨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들은 기자회견장에서 나와 서로를 꽉 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싸웠고 함께 승리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가짜 연인이 아닌 진정한 연인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최수연의 몰락과 함께 한성그룹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지아는 기자회견을 통해 약속했던 대로 한성그룹의 경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화했다. 그는 돈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사람을 위한 기업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한성그룹의 이미지는 회복되었고 대중의 신뢰는 다시금 지안에게로 향했다. 해수기모와 지우는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질투가 낳은 비극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지안과 민지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연인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가짜라는 굴레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다. 지아는 민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아픈 과거와 아버지와의 갈등, 그리고 한성그룹의 무거운 짐을 이야기했다. 민지는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민지는 지안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 김동현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들은 법적 절차를 밟아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그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자 민지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지안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묘를 찾아갔다. 민지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빠, 저 이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도 이제 편히 쉬세요. 민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다. 민지와 지아는 결혼을 결심했다.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민지는 결혼식 장소를 자신의 고향집 마당으로 정했다. 그곳은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곳이자 그들의 운명이 얽힌 곳이었다. 결혼식 당일 민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당에 섰다. 그녀의 옆에는 턱시도를 입은 지안이 굳건히 서 있었다. 지안은 민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다. 민지 씨, 저는 민지 씨를 처음 만난 날부터 사랑했습니다. 저는 민지 씨와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와 평생 함께 해주세요. 지안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안에게 말했다. 저도 지안 씨를 사랑합니다. 평생 지안 씨와 함께 할게요. 그들은 가족들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100년 가약을 맺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가짜로 시작했지만 진짜로 끝났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이었다.